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 중에서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으로 해서 고엽제 후유증이 있고 고엽제 후유의증이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에서는 가장 많은 질병이 허혈성 심장 질환, 그리고 당뇨병, 전립선암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을 앓고 있는데, 고엽제 후유의증 중에서는 가장 많은 질병은 악성종양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악성종양이라는 것은 어느 한정된 질병이 아니라 모든 암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악성종양과 관련돼서 지금 계속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는데, 제가 그 댓글 내용들을 보면 아직도 이 악성종양, 그러니까 고엽제 후유의증에 나와 있는 악성종양과 그 악성종양 중에서 방광암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아마 곧 빠른 시일 내에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확한 내용들을 모르고 그냥 악성종양으로 있을 경우에는 혹시 본인들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 고엽제 후유의증 중에서 가장 많은 질병인 악성종양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시간은 꼭 본인들 몸에 악성종양이 아니더라도 일반 종양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내용은 먼저 이해를 하셔야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정기적으로 의료보험에서 대장 내시경이나 위 내시경을 검사를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다 40세 이후,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용종을 떼어냈다고 합니다. 그 용종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양성종양이고, 가끔 가다가 악성종양이라고 해서 그걸 떼어냈다고 합니다. 무조건 바로 결과가 나오진 않죠. 일반 종양을 떼어내고 나서 조직검사 들어가서 약 일주일 정도 후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럴 때 의사가 얘기를 하죠. 일반 종양이었다, 양성 종양이었다, 악성 종양이었다. 이럴 때 의사가 말하는 악성 종양이 이 고엽제 후유의증에서 얘기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고엽제 후유의증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는 어떤 내용이 경도 장애에 해당되는지, 중등도에 해당되는지, 고도 장애에 해당되는지 그 내용 상세하게 살펴보고, 또 이 악성 종양에는 어떤 종류의 암들이 포함되는지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댓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도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하고, 2002년도에 당뇨로 7급을 받았고 2009년 갑상선암으로 입원하여 수술 결과 악성종양으로 해서 아마 보훈처에 신청을 한 다음에 고도장애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 내용은 2009년 신체검사 결과 안내문을 보면 추가 인정 질병 악성종양으로만 적혀 있고 갑상선암은 적혀 있지 않는데, 이게 악성종양인지 아니면 갑상샘 악성종양인지가 궁금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아틴 1.8 이상이면 6급 이항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신장 기능 저하 상관없이 당뇨로 크레아틴 1.8 이상이면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당뇨로 해서 기본이 7급은 1.5에서 1.8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1.8까지가 포함이 되는데, 만약에 1.8 이상 3.0 이하까지는
6급 이항에 해당된다고 제가 많은 영상들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 보시고 이분도 궁금한 게 1.8 이상이면 6급 이항 신청 가능하냐고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당뇨로 해서 이미 보훈처에서 승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신장 기능 저하 상관없이 당뇨로 1.8 이상이면 신청하셔도 됩니다. 뭐로 되었든 간에 우선은 크레아틴 1.8 이상이라는 것은 신장의 기능이 그만큼 저하됐다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 만약에 1.8 이상이면 추가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모든 서류들 다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크레아틴 검사도 오늘 했으면 2주 후에 한 번을 더 해서 두 번 다 1.8 이상이 나와야만 그때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신체 검사 안내문에 따로 갑상샘 암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서 아마 지금 궁금한 것 같은데, 이거는 본인이 갑상선 암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갑상선 암은 악성 종양 내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인정 질병으로 악성 종양이라고 적은 것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모든 이 댓글들 다 설명을 드리고 그 악성 종양에는 어떤 암들이 포함되는지 또 그 내용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분 2002년에 당뇨로 7급을 받았고 2009년에 고도장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보상금을 받고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7급보다는 고도장애가 보상금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고도장애로 있다가 나중에 다시 6급 이항으로 또 승급을 하시게 되면 그때는 다시 6급 이항으로 또 바꿔서 더 큰 보상금을 수령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도장애보다는 6급 이항이 금액이 더 많습니다. 더 많고 6급 이항은 나중에 본인 사망 시 유가족 보상금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이렇게 7급도 가지고 있고 뭐 중등도 장애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고도 장애도 갖고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분들은 무조건 7급만 고집할 게 아니라 선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보훈처 법에 보면 내가 고도 장애가 보상금이 많을지언정 고엽제 후유증인 7급 보상금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7급보다 고도장애가 보상금이 더 많기 때문에 7급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보상금만 고도장애 보상금을 받는다 하는 식으로 해서 전환을 해서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 어떻게 해서 받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6급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서 6급으로 수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 또 댓글 내용이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언제나 좋은 말씀 감사드리며 제가 위종양 수술을 받았는데 해당이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으로 악성 종양으로 수술을 받아야만 경도장애에 해당됩니다. 일반 종양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잠시 전에 얘기를 드렸듯이 예를 들어 대장암 내시경을 하든 위 내시경을 하든 검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용종이라고 나옵니다. 그 용종이 수술을 하고 나서 조직 검사를 한 다음에 일반 종양이다. 그러면 이 고엽제 후유증이나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되질 않고, 만약에 이게 악성 종양이다. 그러면 위와 관련된 거는 고엽제 후유증에 속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병원에서 위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악성 종양이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진료 기록지를 첨부해서 보훈처에 제출을 하시게 되면 아무리 종양이 적든 크든 간에 악성 종양으로 해서
떼어내었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경도장애에 해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일반 위종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 종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댓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분이 악성 종양으로 고엽제 후유 의증 고도 판정을 받았는데 고엽제 후유증으로 판정받으려고 하면 지금 4가지 병명을 승급시킨다 하는데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제출하면 승급할 수 있는지 회신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성 종양에는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질문을 주실 때 악성 종양으로 고도 판정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암으로 고도 판정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무조건 대학병원 가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무리 진단 받으면 뭐합니까? 이번에 4가지 질병 중에 방광암이 포함되는데 방광암이할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훈처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고도장애일 경우는 아마도 5급에 해당되는 등급으로 전환을 해줄 것인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악성 종양인지 그런 내용 없이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방광암이시면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악성 종양이 모두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 제게 질문해 주신 분 본인이 방광암이면 그냥 그대로 기다리시면 되고 만약에 다른 암이다 그러면 추가로 진행하실 내용들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잠시 후에 그 악성 종양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암들을 설명을 해 드릴 테니 그 내용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음 분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우연히 접한 선생님의 영상 반가운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저희 남편 월남 참전 후유증 심장 스텐트 시술 후 6급 등급을 판정을 받았고 2023년 5월 췌장암 2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악성 종양 장애 등급 조정될까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은 고엽제 후유 의증이고 이번 전환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광암만 해당됩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더니만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 남편 경우 호국원 이용을 할 수 있나요?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으로 국립묘지에 갈 자격입니다. 호국원은 유공자가 아닐 때 가실 수 있고 지금은 등급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이분 같은 경우 고엽제 후유증인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해서 아마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하셔가지고 지금 6급 이양을 판정받고 계신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번 달 췌장암 2기를 판정을 받았고 아마 지금 수술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이렇게 지금 췌장암으로 판정을 받게 되면 췌장암 같은 경우는 고엽제 후유 의증에서 대부분 중등도 장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중등도 장애로 받는데 이 중등도 장애 보상금이 고엽제 후유증인 6급보다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따지면 당연히 췌장암이 적지만 그래도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췌장암 2기와 관련된 그 진단서나 뭐 여러 가지 진료 기록부 같은 거 준비해서 보훈처에 추가 질병을 신청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췌장암이 지금은 고엽제 후유 의증이지만 이게 또 어느 시간이 지나서 방광암 같이 방광암도 지금 이 영상 만드는 이 오늘까지도 방광암은 고엽제 후유 의증입니다. 췌장암 또한 고엽제 후유 의증이고 그런데 방광암은
고엽제와 연관이 있다 해서 아마 곧 빠른 시간 내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췌장암도 또 어느 순간 고엽제와 연관이 있다 해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체에 계속 등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방광암만 해당되기 때문에 췌장암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분이 질문을 하셨던 내용. 만약에 남편분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호국원에 안장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호국원이 있고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안장할 수 있는 곳이. 그런데 이 고엽제 후유증은 일반 전상군경으로 해서 정확한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호국원은 어떤 분이 들어가는가? 고엽제 후유증이거나 참전유공자, 이분들은 만약에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호국원에 안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제게 질문 주신 내용, 호국원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은 국립묘지에 갈 자격이고, 호국원은 국가유공자가 아닐 때 갈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면서 등급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고엽제 후유증이거나 단순한 참전 유공자인 분들은 국가보훈처에서 조성하고 있는 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묘지에는 안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국립묘지는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이신 분들만 안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 또 질문을 하나 해 주셨습니다. 현재 혈압, 당뇨, 심장질환, 심장질환은 심혈관 협착 소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체 검사를 했더니 모두 등유해랍니다. 고엽제 후유증 2개가 있고 고엽제 후유증 2개. 그런데 경도 판정도 안 된다며 이젠 지쳐서 더는 신검을 포기하고 삽니다. 74세입니다. 살면 얼마를 살겠습니까? 구걸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댓글을 주셨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이 정확한 본인 몸에 아무리 질병이 많아도 각각 질병마다 보훈처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 안에 들면 당연히 경도장애에도 해당될 수 있고 7급에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병부터.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얘기를 드릴 내용이 어떤 악성 종양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악성 종양에 대해서 경도장애는 어떤 경우에 경도장애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이분 내용 봤을 때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심장질환이 있고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고엽제 후유증입니다. 그리고 당뇨병과 허혈성 심장질환은 고엽제 후유증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지금 이 4가지 질병, 3가지 질병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심혈관 협착 소견이 있게 되면 대부분 다 7급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제가 이 부분에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영상들 중에 지금 10개가 넘는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차근차근 보시고 본인이 뭐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알고 거기에 맞는 자료를 준비를 해서 그 자료를 제출을 해야만 보험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하고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 내 몸에 있는 질병들이 있다고 해서 그냥 신청만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병원에서 여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검사한 내용들을 다 준비를 하고 추가적으로 몇몇 가지 더 준비하고 해서 완벽하게 서류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모두 다 등외 판정 받으셨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를 하셔가지고 다시 재확인 신체 검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구걸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구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월남 참전하셔가지고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을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사시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훈처에서는 그와 관련된 질병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을 해주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그 질병 상태에 따라서 많은 혜택들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걸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다 생각을 하시고 꼭 재확인 신체 검사를 다시 하셔가지고 계속 승급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지금 당장은 건강하셔가지고 등외 판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나중에 갑자기 어느 순간 또 몸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뭐 5년 있다가 나빠질 수도 있고 10년 있다가 나빠질 수도 있고 이제 74세인데 뭐 지금 다 100세 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세까지 사시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당연히 내 권리를 찾는 거다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 혼자서 하시기 어려우면 자식들이나 손자들한테도 도움을 청해서 더 상세한 내용을 더 알아보고 거기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상위 등급에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게 악성 종양과 관련된 그 댓글들 다 설명을 해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도 이 영상으로 또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방금도 얘기해드렸듯이 고엽제 후유증이나 아니면 고엽제 후유증은 이렇게 장애 등급 구분 신체 검사표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들 몸이 아무리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이 신체 검사할 때 이 구분표에 들어오질 않으면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만큼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 몸 상태가 뭐 평생 건강하지는 않겠죠.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몸이 상태가 악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된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본인들이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질병이든 아니면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질병이든 본인들 몸은 본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장애 등급을 어떤 경우에 신체 검사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있으면서 내 몸이 조금 더 악화됐다. 그러면 그 악화된 게 지금은 경도 장애지만 중등도 장애에 해당되는지 고도 장애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지금 7급이신 분들이 몸 상태가 악화됐다. 그러면 그 악화된 상태가 6급에 해당되는지 5급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추가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야지 그게 승률이 있는 거지 무조건 7급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한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올라가질 않습니다. 왜?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 경도 장애는 무조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중등도 장애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신청을 해야만 중등도 장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7급도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7급이면 영원한 7급인 줄 알고 가만 계시는데 7급이 신청을 해야만 6급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5급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절대 국가보훈부에서는 가만히 있는 7급에게 자 이제 6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올려주질 않는다는 거죠. 본인이 배워서 신청을 해야만
6급에도 올라갈 수 있고 5급에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그대로 7급으로 계시다가 사망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혜택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찾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의 장애 등급 구분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명이 있습니다. 19개의 질병명이 있고 고도장애, 중동도장애, 경도장애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악성종양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악성종양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악성종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경도장애. 경도장애의 첫 번째, 피부 상피 내 악성종양으로 합병증이 있는 사람. 2번, 초기 진행 단계의 악성종양에 대해 최소 침습적 시술, 점막 절제술이나 용종 절제술 등 치료 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람. 자, 여기에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용종 절제 수술을 합니다. 용종을 떼어내는 거. 그게 일반 무슨 용종인지 처음에는 구분을 못하고 그냥 대장 내시경 하면서 용종이 보이면 뭐 1개가 됐든 2개가 됐든 뭐 5개가 됐든 간에 그 대장 내시경 하는 의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다 떼어냅니다. 그리고 환자한테 얘기를 하죠.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용종이 몇 개가 보여서 다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종들은 조직 검사를 해서 일주일 후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 용종 절제술이고 일주일이 지나서 조직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일반 양성 종양이었다, 악성 종양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의사가. 그러면 그때 악성 종양일 경우에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서 보훈처에 신청을 하게 되면 경도장애에 해당될 수가 있고 또 7급에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장암과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내시경 검사들이 위 내시경 검사와 대장 내시경 검사라고 하죠. 그 중에 특히 고엽제 후유 의증인 분들 중에서 악성 종양으로 가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악성 종양이 위암입니다. 아까 제게 댓글로 주신 분 중에서도 그 위종양이라고 하셨는데 그 위종양 일반 악성이 아닐 경우에는 뭐 해당되지 않지만 만약에 그게 악성이었다 그러면 경도장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종양일 경우에 위악성 종양일 경우죠. 그리고 대장암 또한 같습니다. 대장암 용종을 수술을 했는데 그게 악성 종양으로 판정이 됐다. 그러면 경도장애에 해당됩니다. 위암과 대장암은 고엽제 후유 의증에 속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이 중등도 고도장애 끝나고 나서 다시 그러면 어떤 암이 고엽제 후유증에 속하고 어떤 암이 고엽제 후유 의증에 속한지 그 내용 다시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장 초기 진행 단계라고 했습니다. 초기 진행 단계의 악성 종양에 대한 점막 절제술이나 침습적 시술, 용종 절제술 이런 치료를 하신 분들은 경도장애에 해당되고 자, 다음은 중등도입니다. 중등도는 근치적 치료, 수술이나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이식 등으로 인해 기관의 일부 또는 전부 기능을 소실하였으나 무병 상태가 유지되는 사람, 무병 상태가 유지되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람. 여기에 가장 큰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무병 상태가 유지되면서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사람. 자, 여기서 경도 장애와 중등도 차이는, 경도는 그냥 이 조그마한 침습적 시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을 했을 경우, 이게 시술이죠. 수술이 아니죠. 시술을 했을 경우에는 경도 장애고,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커졌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용종 절제 수술을 하지를 못하고 이제는 수술을 했을 경우, 아니면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방사선 요법이나 이식을 했을 경우,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기관의 일부나 전부 기능을 소실하였을 때, 그렇게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돼서 더 이상 병이 없고, 병이 없다 보니 계속 정기적으로 이제 관찰만 한다, 그럴 경우에는 중등도 장애를 받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일 경우에.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암일 경우에는 6급 이항에 해당됩니다. 수술을 했는데 재발되지 않고 건강하게 잘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암 수술이 잘 됐다. 그런데 그 암이 어떤 암이냐 따라서 중등도 장애하고 6급 이항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도장애입니다. 여기는 고도장애. 자, 똑같습니다. 근치적 치료, 수술, 방사선 요법, 화학요법, 이식 후 재발하여 고식적 치료를 받는 사람. 똑같이 수술을 했고, 뭐 방사선 요법도 하고 이식도 다 했는데 추가로 재발하였다는 겁니다. 이분은. 고도장애는 재발을 했고, 또 하나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고식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1번은 암이 다시 재발하여서 재수술을 한 사람. 그런 분은 고도장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고엽제 후유증일 경우에는 6급 이항에서 5급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엽제 후유증일 때 만약에 암이 재발해서 재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5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본인들이 만약에 암과 관련돼서 기존에 수술을 받았었는데 만약에 또 재발됐다, 그러면 그냥 수술만 받고 끝낼 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다시 추가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서 더 높은 등급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나이가 너무 많거나 더 이상 재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고도 장애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똑같이 고엽제 후유증일 경우 5급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고엽제 후유증에서 속한 그 암과 관련된 병, 고엽제 후유증에서 속한 암과 관련된 병, 그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고엽제법이고, 시행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고엽제와 관련된 내용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서 제가 여기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관련된 그 질병이 19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1번 비호치킨 임파선암, 연조직 육종암, 이렇게 해서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 골수종, 전립선암, 그 다음에 침샘암, 담낭암, 담도암, 이렇게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19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12번 악성 종양이라고 해가지고, 다만 제1항의 고엽제 후유증에 속하는 악성 종양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다시 보기 편하게 이렇게 다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위에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거는 고엽제 후유증이고 밑에 파랗게 되어 있는 거는 지금 고엽제와 연관돼서 악성 종양으로 분류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암, 어떤 암들이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연립선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암이 있고 다발성 골수종암이 있습니다. 침샘암이 있고 담남암이 있습니다. 담도암도 있습니다. 폐암이 있고 후두암, 기관암, 연조직 육종암, 비오지킨 임파선암, 이렇게 지금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암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이 암들이 처음부터 계속 고엽제 후유증으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후두암도 그러고 기관암도 그러고 뭐 암들이 처음에는 고엽제 후유증에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고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 이 암들은 고엽제와 연관성이 매우 깊다 해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다시 이렇게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여기 보시면 이 방광암이 이번에 아마 뭐 다음 달에 될지 그 다음 달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광암이 여기 요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요 아래 파란 글자는 고엽제 후유증이고 빨간 글자는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했습니다. 이 방광암이 이제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곧. 자, 이렇듯 나머지 여기 여러 가지 있는 암들도 뭐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이와 관련된 것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고엽제 후유증에서 악성 종양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암은 암인데 종류들이 너무 많다 보니 그냥 악성 종양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고엽제 후유증은 이렇게 정확하게 딱 표시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고엽제 후유증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안 되고 그냥 모두 다 통틀어서 악성 종양, 그 악성 종양 중에서 이 방광암이 이 위로 이제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 암들, 자, 뇌척수 종양. 자, 잠깐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만약에 본인들이 지금 제가 이 설명드릴 이 파란 글자와 관련된 암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고엽제 후유증으로 해서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불러드렸던 어떤 경우에 경도 장애에 해당되는지, 중등도 장애에 해당되는지, 고도 장애에 해당되는지 잘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이 영상을 자꾸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뇌척수 종양이 있고 두경부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이 있습니다. 흉선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피종이라고 있습니다. 난소암, 췌장암, 이 췌장암 아까 댓글로 질문을 주신 분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위암. 여기 보시면 이 위암 같은 경우는 고엽제 후유증 악성 종양 중에서 약 98%를 차지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고엽제 후유증 중에서 위암과 관련되신 분들 엄청 많다고 보셔야죠. 대부분 다 중등도 아니면 고도장애 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식도암이 있고 여기 대장암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나왔을 때 경도, 중등도, 고도 대장암이 있고 간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암이 있고 고환암이 있습니다. 생식세포종이 있고 자궁경부암이 있습니다. 자궁내막암이 있고 림프종이 있고 급성백혈병, 육종암, 악성 흑색종, 피부암, 그리고 여기 갑상선암도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지금 뭐 하도 검사를 많이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암이 갑상선암이라고 그러는데, 이 갑상선암도 고엽제 후유증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라는 또 병이 있는데, 그 병은 지금까지는 고엽제 후유증이었지만 그게 고엽제 후유증으로 또 전환됩니다. 제가 그러면 이번에 이 내용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내용 또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암들은 제가 이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암은 물론 여기 지금 폐암이 2번 적혀 있는데,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고엽제법에 나와 있는 그 암들을 정확하게 적은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요 아래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악성 종양은 이것 말고도 더 추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더 암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그게 고엽제와 연관이 돼 있다 없다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들 몸에 이상한 이런 악성 종양이 생겼다 그러면 그냥 보훈처에다가 신청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보훈처에서도 또 악성 종양 외에 기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타에 포함될 수도 있고, 또 그와 같은 암들이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계속 발견이 되게 되면 그때 추가로 또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 악성 종양이라 생각되는 질병들이 있다 그러면 보훈처에 무조건 등록부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내용들 보시고 만약에 어렵다 하시면 이 영상을 잠깐 정지를 시킨 다음에 사진을 찍어 놓으십시오. 요 위에 빨간 글자는 고엽제 후유증에서 인정된 암이고, 이 파란색 글자가 악성 종양에 속하는 암들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본인들이 어떤 이와 관련된 암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바로 보훈처에 신체 검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거 본인들이 지금 나이들이 많이 드셨기 때문에 본인 혼자만 알려고 하지 마시고 배우자나 자녀분들한테도 이와 관련 내용을 다 같이 공유를 하면서, 만약에 내가 검사를 해서 이와 같은 질병이 나오면 고엽제 후유증에 속하기 때문에 대신 신청을 좀 해달라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고엽제 후유증에 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가르쳐 주십시오. 본인들이 모르면 자꾸 이 내용들 보고 또 보시고, 배우자하고도 보고 자녀들한테도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신 분들은 나중에 바로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 보상금도 받으실 수가 있고 유가족 배우자에게 유족 승계까지 가능한 준비가 되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닥치게 되면 이와 관련된 내용 이미 지나쳐 버리고 사망을 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추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국가배상법이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 여기에는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또 그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다시 영상으로 더 상세히 설명드리고, 이와 관련된 악성 종양과 암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와 관련된 영상도 이미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얘기도 자주 해 드리는데, 이번에 고엽제 후유증 질병 4가지가 고엽제 후유증 질병에 포함되면서 다발성 경화증, 방광암, 갑상샘 기능 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 지금 고엽제 후유증으로 경도 장애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7급으로 전환될 수가 있고, 중등도 장애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6급 이항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 장애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5급에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잘 알고 보훈처에서 편지가 오기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조금 긴 시간이 되었는데 월남 참전 고엽제 질병 중에서 물론 지금 39가지 질병이 있죠. 39가지 질병 중에서 고엽제 후유증은 20개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성 종양을 뭉뚱그려서 하나의 악성 종양으로 표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악성 종양에는 또 수많은 암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게 되면 39개가 아니라 뭐 더 많은 질병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많은 질병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질병이 악성 종양으로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악성 종양에는 얼마나 많은 또 암들이 있는지 그 내용들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이와 관련된 내용 잘 보고 이해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상위 등급에 승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더 높은 급수 준비를 하셨다가 몸이 더 심해지면 꼭 신청을 하셔가지고 또 추가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